어젯밤 강릉 주문진의 한 마을에 기습폭우가 쏟아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 20여 채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삼청농협의 마트 부지 매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도내 학교들이 2학기 수업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삼척 주지리 마을에서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빠른 진실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새벽 강릉시 주문진 지역에서 기습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다리가 범람하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는 0시쯤 강하게 내리기 시작해 주민 3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가 집으로 돌아갔으며 도로 70m와 마을 안길 300m가량이 유실되고 주택 20여 동과 농경지 1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집중호우는 주문진 장덕리 937번지 일원 반경 2km 내에서 시간당 20에서 30mm가량이 내린 것으로 추정되며 산 정상에서 떠내려온 나무들이 하천의 교량을 막아 범람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쯤부터는 양양군 양양읍과 손양면 일대에 1시간 동안 90mm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 일부가 침수되고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삼청농협이 마트 사업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투기 의혹도 함께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청농협이 마트 사업을 위해 사들인 갈천동 토지는 모두 8필지입니다. 2019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45억 원가량을 들여 8필지 5,800제곱미터 면적을 구입했습니다. 삼청농협의 하나로마트 토지 구입건과 관련해 삼척시청 공무원이 땅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8필지 가운데 6필지는 이전 토지 소유주가 최소한 5년 이상, 많게는 수십 년 이상 갖고 있던 곳들입니다. 하지만 2필지는 한 사람이 삼청농협이 토지를 매입하기 2, 3년 전에 사들였습니다. 2필지의 전 소유주는 현재 삼척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16년 10월 1억 원에 매입한 한 필지를 삼청농협에 5억 1,15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어 2017년 8월과 11월에 걸쳐 4,900만 원에 사들인 한 필지 역시 삼청농협에 1억 8,700만 원에 팔았습니다. 2필지를 합쳐 불과 3년도 안 된 시점에 4.6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겁니다. 농협 조합원 가운데 일부는 해당 공무원이 삼청농협에 마트 사업 추진 내용을 알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만 공무원들이 100만 원 주고 싼 땅을 불과 2년 좀 넘었는데 거기다 550만 원, 530만 원 주고 이제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깜짝 놀랐고.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삼청농협의 마트 사업에 대해 몰랐고 토지를 팔기 위해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 계획이 있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중에 퇴직 후에 뭔가를 하려고 샀던 부분이기 때문에 팔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때문에 못하게 되면 그게 또 화살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 있죠. 한편 해당 공무원은 삼청농협의 땅을 판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마트 부지와 인접한 한 필지의 절반을 사들였고 1년 반 뒤 필지의 절반도 모두 매입했습니다. 땅값을 올리지 않기 위해 이사회와 총회에서도 토지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삼청농협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은 마트 사업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 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원주 1,440명, 강릉 751명, 속초 346명, 동해 271명, 삼척 165명 등 모두 5,642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3만 6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병상 가동률은 52%를 보이고 있으며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8%입니다.
이번 주부터 학교마다 속속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끝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확산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방역에 고삐를 쬐고 있는 학교 현장을 허주희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개학 첫날 춘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소독 물티슈를 꺼내 책상과 학용품을 닦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강원도 하루 확진자가 2배나 급증한 상황이어서 선생님도 방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친구들끼리도 거리 두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마스크 아까 말한 것도 꼭 쓰고 그렇게 생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과 교직원도 늘고 있습니다. 개학을 했지만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만 4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걸려서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확진된 학생은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인 48%. 이 가운데 무려 30%는 올해 1학기 개학 시기인 3월에 확진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현장 체험학습은 학부모 재조사를 거쳐 추진되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못 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걱정이고요. 수학여행 가면 항상 이제 우리가 마스크 벗고 즐겁게 노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마스크 자기 전에도 항상 또 계속 써야 되니까. 제주도로 계획했던 학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부모가 데려갈 수 있도록 장소를 바꾸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학습을 당일로 조정하거나 학년 단위 100명 미만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전북 전주 지역 여고생들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항원 키트를 저희가 학생 수 곱하기 한 2개 정도씩 학교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증상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키트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이달 둘째 주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첫째 주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200명대. 방학 전 방역 지침을 완화했던 강원도 교육청은 개학 이후 교내 감염이 급증할 걸로 예상하고 또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현재 강원도의 빚이 너무 많다며 자신의 임기 내에 이 빚을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말인데 구체적인 지침 등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레고랜드를 개발할 때 당시 LL개발은 부지 개발 비용을 금융권에서 빌렸습니다. 이때 보증을 강원도가 했는데 금액이 2,050억 원에 달합니다. 중도개발공사가 내년 11월까지 부지 매각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강원도가 책임져야 할 돈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금 강원도가 빚덩이에 눌려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올림픽 비용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마련하는 데 빚을 내 현재 강원도의 실질 채무가 8,193억이라고 밝혔습니다. 빚 보증 2천억까지 더하면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빚이 1조다 이렇게 되면은요 차입한 돈의 이자가 연 1%에서 시작되는 게 많습니다. 그럼 100억입니다. 이자만 100억. 김 지사는 올해 2회 추경을 안 하겠다며 1,6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 비슷한 중복 사업을 폐지하고 일회성과 선심성 행사를 안 하면 1년에 120억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패천부지 등 강원도의 재산도 민간에 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임기 동안 6천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강원도의 긴축 재정입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강원도가 이렇게 씀씀이를 줄이면 강원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목하는 건 1,6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 취소입니다. 도내 시군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도비 지원이 당장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예산 규모가 많으면은 선심성 할 거를 규모가 적어지니까 뭐 20%가 된다든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군이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도청 내부에서도 자부담이 있는 정부 공모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진태 지사는 꼭 필요한 사업에는 돈을 과감히 쓰겠다고 말했지만 사업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지침 등을 함께 내놓지 않아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0년 가을,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마을 주민 10명이 학살당한 삼척 주지리에서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이 주지리 사건을 포함해 현재 78건의 강원도 사건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상태로 진화위는 올해 말까지 진실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구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잔을 올립니다. 지난 1950년 가을 인천 상륙작전 이후 급히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이 마을 주민 10명이 무참히 학살됐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복부 관통한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저 아래 한 장소에서. 이 내용이 지난 2019년 MBC 강원영동 다큐멘터리 숨을 통해 소개됐고 결국 2020년 삼척시가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제삿날이 같았지만 각각 따로 제사를 모시던 유가족들은 이후 합동 위령제를 지내게 된 겁니다. 애타고 원통하도다 오호라 애도에 이른 비를 세워 이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삼척시 주지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현재 진화위가 이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모두 78건으로 이 가운데 25건이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검토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강원도 사건을 단 한 명의 조사관이 맡을 만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조사 개시 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 혼자 이제 78건을 하다 보니까 조사 인력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편이죠. 한 사람당 많은 과는 한 100건 정도.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의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진화위는 2024년 5월 또는 2025년 5월까지 신청받은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마련과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강원도의 전략사업과 시군 권역별 개별 사업, 도민 생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원도 특례 논리를 개발합니다. 또 특례 법제화를 위한 조문 신설과 강원도와 시군의 사무 재분배에 대한 내용도 연구합니다. 강원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18개 시군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2020년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피해 보상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강릉시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신청을 받아 최근 지역 소음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달 안에 4만 478명에게 110억 8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